안녕하세요. 도전 한 문제. 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은 수령가법, 민법에서는 전세권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요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요 카페 주소, 요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부동산학개론 문제부터 먼저 가자고요.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순영가는 해서 단 연간 기준이며 현금 유입과 유출은 주어진 조건의 하나이라고 그랬는데, 자,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임대 부동산을 현 시점에서 1억 원을 주고 샀죠. 그리고 1년 후에 임대료 1,000만 원 들어오고 2년 말에 1억 2천 들어왔대요. 그 말은 뭐예요? 2년 후에 임대료 받고 1억 넘게 주고 좀 넘게 주고 팔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현금 유출이 1년 말에 800만 원이고 2년 말에 1,200만 원이래요. 그리고 1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2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원래 기존에 우리 부동산학개론 MPV를 구하거나 뭐 감정평가 문제에서 요 현금 유출 유입 구하는 거에서 약간 좀 다른 유형이에요. 그동안 봐왔던 거. 왜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건물을 1억 주고 살 때 돈이 한번 빠져나가죠. 그런 다음에 임대료 1년 후에 받고 2년 후에 임대료 받고 요거 1억 1,000만 원 주고 팔아. 그러면 현금 빠져나가는 거는 현재에만 빠져나가고 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미래에만 들어온다. 이런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요거 현재 건물 사는 것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출제위원들이 좀 배려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냐면 현금 유출을 여기 현재에만 주는 게 아니고 각각 1년, 2년 후에. 근데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게, 요 임대료 받을 때도 무슨 영업 경비 같은 거 들어가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 1,000만 원 들어오지만 여기서 비용으로 800만 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임대료 1,000만 원 받고 1억 1,000만 원, 뭐 가령 1억 1,000만 원 주고 이 건물을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두 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라고, 미래에도 그렇죠. 미래에도 이렇게 현금 유출이 생길 거라는 거를 문제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현금 유출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죠? 근데 이게 어려워진 건 아니고 이렇게 생소한 유형이 나왔다. 그거를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순형가 구하는 거죠. 순형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걸 줬어요. 여기 1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하고 2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200만 원 나오죠. 200만 원, 그죠? 200만 원 플러스 현금 유입이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유입이 되겠네. 그리고 1,000만 원 더하기, 이거는 제가 뭐 그 1억 2천만 원이라고 시험에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1억 2천만 원이 아마 1,000만 원하고 1억 1,000만 원으로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냥 제가 생각하지만, 이거 합친 금액이 1억 2천만 원 아니었습니까?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그럼 1억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뺀 1억 800만 원이 현금 유입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 현재 가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현재 가치로 만들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서로 플러스 값이 나오죠. 요거를 현금 유입과 요 현금 유출을 서로 비교한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우리가 플러스면은 순형가가 플러스니까 투자하고, 마이너스면 투자 안 한다.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요로 땡기는 거 어떻게 해요? 원래 요구 수익률이 주어졌다면, 가령 요구 수익률이 10%로 주어졌다면 여기에서 1 플러스
0.1, 1승. 요거는 1 플러스 0.1, 2승. 요런 식으로 요렇게 현재 가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시험에서 뭘 주냐면 요런 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현가 계수를 주어졌어. 이게 그 30일의 기출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한 문제인데 제가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가 계수를 준다고요. 요구 수익률을 줬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편했을 텐데 그러면 현가 계수를 어떻게 해? 그렇지.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요거 1억 800만 원에다가 그 2년 일시불의 현가 계수 0.9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1년의 일시불의 현가 계수 0.95를 곱하면 이렇게 현재 가치가 나오게 되죠. 그럼 현재 가치가 얼마냐면 제가 미리 다 계산을 해놨는데 요 값 있죠. 여기에서 요거 뺀 값을 현재 가치로 한 것이 얼마냐면 190만 원이에요. 190만 원. 190만 원이다. 그리고 요 값 1억 2천에서 1200만 원을 뺀 값을 요거를 현재 가치로 만든 것이 얼마냐면 9,7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럼 요거를 더해. 요거를 더하면 얼마냐면 9,910만 원이야. 9,910만 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미래에 유출되는 값 있죠. 미래에 그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어떻게 이렇게 현재 가치로 만든 값하고 지금 현재 나가는 값이 요거잖아. 요거 두 개 비교해 봤더니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90만 원 나왔죠. 마이너스 90만 원. 근데 우리 문제는 지금 뭐 구하는 거냐면 여기 현가, 순현가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90이야.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만 원이 답이다. 자, 그럼 마이너스 90이니까 이 투자는 기각되겠어요? 아니면 채택되겠어요? 기각되겠죠. 그죠? 왜? 우리 NPV 값은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면은 채택, 0보다 작으면 이 투자는 기각되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현금 유출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두 번째는 요구 수익률 대신 이런 현가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주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거 곱하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X 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자, 요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X 건물이 있습니다. X 건물이 있고 요거의 소유자가 갑인데 요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대요. 전세권.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여기 소유자가 갑이고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이 전세권 설정이 누구 앞으로 돼 있냐면 을 앞으로 됐죠. 근데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한테 전세권 이전해 줘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왜?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렇죠. 요 을이 병한테 전세금을 받았겠죠. 병한테 받고 이 전세권을 판 거예요. 이전해 줬어. 그러면 부기 등기로 이렇게 전세권 이전 등기가 병 앞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전세금은 갑이 병한테 주는 거죠. 왜? 을은 지금 돈 받고 떠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줘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맞고요. 두 번째. 전세 기간 중에 을의 동의 없이 갑이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병이 부담하다.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전세권자가 자기의 전세권을 병한테 이전해 줬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는 요 소유권자 갑이 자기 X 건물을 병한테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돼? 이번에는 요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병한테. 그래서 요 소유권자가 병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됩니까? 갑의 그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러니까 전세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금을 전세권 설정자의 그 지위를 승계한 병이 을한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맞고요. 요거. 그래서 전세 기간 중 을의 동의 없이 갑이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병이 부담한다. 맞죠? 3번. 갑과 을 간의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야, 특약. 그러면 이 특약이나 약정은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임차권과 같은 채권, 그 다음에 특약, 약정 이런 거는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4번. 병이 을의 전세권 이외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을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더라도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자, 근데 요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그려볼까? 자, 방금 전에 요건 지문을 좀 보면서 할게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거 X 건물이야. 그 다음에 요거 갑이 을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죠. 그러면 등기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소유권 갑, 그 다음에 을구에 이렇게 전세권 을,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이 병이 저당권자인데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야? 그렇지. 소유자인 갑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라 전세권자인 을한테 돈 빌려줬다는 얘기야. 뭐를 담보로? 전세권을 담보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따르게 얘기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라고? 을. 그래가지고 여기에 부기 등기로 요렇게 저당권 설정이 누구 앞으로 되냐면 어디 갔어? 병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 앞으로. 자, 근데 이제 볼게요.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을의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로 소멸이 됐대요. 소멸이 되면 주등기가 소멸돼 버리면 부기등기는 같이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어요. 같이 소멸돼 버리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여도 돼요? 안 돼요? 1년. 되죠? 왜? 전세권에서 건물의 최단 기간은 1년이에요. 그래서 을은 누구야? 전세권자 을이 그 존속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존속 기간 2년은 뭔데?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어 가지고 이게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인이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세권에서 건물은 최단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 전세권자가 뭐와는 다르게 임차인과는 다르게 할 수 없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두 문제 풀어보셨고요.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날씨가 선선해지면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하시는데 초조해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았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